네, 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공시 관련해서 질문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KG케미칼입니다. KG케미칼은 1954년 설립돼서 1989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건설 소재와 비료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건설 관련 화학 소재와 친환경 유기질 비료, 천연 성분 작물 보호제, 미생물 제재 등 생명 농업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결 기업은 사업 성격에 따라 화학, 에너지, 전자결제, 미디어 및 금융, 교육사업, 요식업, 철강 및 항만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등 9개 부문으로 분류됩니다. KG케미칼은 국내외 종속기업을 보유한 KG그룹의 지주회사고요. 2021년 기말 기준 25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4조 9,299억 원, 영업이익 4,761억 원, 당기순이익은 2,87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33.7%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96%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85.7%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재무구조 개선과 비용 구조의 개선으로 회사 및 종속회사의 실적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 하십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입니다. 회사의 이 쌍용 자동차 인수전에 참여설에 대해서 조회 공시가 있었는데 이 KG그룹이 쌍용차 인수의 어떤 이 인수를 좀 추진한다는 어떤 보도가 있었죠. 네. 자, 이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KG케미칼의 쌍용 자동차 인수전 참여설에 대해서 사실입니까? 다음 4월 7일 12시까지 답변해 주세요라고 좀 공시를 했고요. 자, 이에 대해서 회사는 답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답변이 나왔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확정인데 답변은 확정 답변과 미확정 또는 사실무근 중요 정보 없음으로 좀 공시할 수 있는데 자, 미확정 공시가 나왔네요. 제목입니다. KG케미칼 쌍용 자동차 인수전 참여설에 관련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KG그룹은 그룹 차원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 진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쌍용차의 인수를 검토 중에 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는 좀 답변인데 네. 역시 KG그룹도 쌍용차 인수에 좀 참여를 선언하게 된 거죠. 그렇죠. 지금 다양한 이 방법을 좀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정식 입찰에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사항이 확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재공시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 에디슨 EV 그리고 쌍방울에 이어서 KG그룹까지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KG케미칼 측은 아직은 미확정이다,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KG그룹까지 이렇게 쌍용차 인수전에 가담을 하면은 좀 흐름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는 쌍용차 인수에 나선다는 후보군들 중에서 이 KG그룹이 좀 자금력이 가장 크다라고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지금 뭐 쌍용차 인수의 최대 관건은 과연 인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사례가 있었잖아요. 에디슨 네네. 컨소시엄이 결국엔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끝내 계약이 해제가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쌍방울 그룹이 인수를 좀 추진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을 때도 지금 이 이스타항공의 인수를 추진했을 당시에 기본적인 어떤 계약금 정도는 구비할 수 있겠지만 1조 원에 육박하는 어떤 추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시장의 관건이었는데 네. 사실상 지금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KG그룹이 어떤 인수전에 어떤 참여선을 좀 하면서 오히려 자금에 대한 어떤 조달 관점의 의무는 좀 사라진 셈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KG그룹의 전체적인 어떤 캐시카우를 보면 현금 유보액은 한 3,500억 원에서 4천억 정도는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과연 그 금액 갖고 추가적인 지원을 어떻게 좀 마련할 건데라는 어떤 의문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공시를 보면
3월 11일자 공시를 보겠습니다. KG 케미칼의 경우에 회사 분할을 좀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KG ETS 주식회사를 KG ETS 주식회사의 일부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해서 매각을 좀 결정을 했는데, 자, 이 내용이죠. 3월 11일자 공시를 보면 KG ETS 주식회사에서 물적 분할해서 신설된 법인입니다. 코어 엔텍인데 이게 아직 상호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가칭입니다. 네. 전체 처분 금액이 4,850억이에요. 5천억 원에 거의 육박하는 대금에 추가적인 어떤 잔금이 납입이 된다면 내부 운영 자금과 4,850억 원의 잔금을 획득하게 될 경우에 내부적으로는 거의 뭐 한 8천억 원에서 9천억 원에 육박하는 내부 실탄을 좀 마련하게 되는 셈인데, 네. 여기서 좀 더불어 KG 그룹 측에서 자체 자금 조달이 아니라 지금 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인수를 좀 타진하겠다.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부제철을 좀 인수했던 이력이었는데 과거에 캡터스 프라이빗 에쿼티, 캡터스 P를 통해서 이 동부제철 인수를 좀 타진했었고요. 이후에 인수를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서 현재는 우량한 회사가 좀 거듭이 됐었습니다. 인수 당시에 인수 당시에 취득가가 3,500억 원 정도로 좀 이 추산이 좀 됐는데, 네. 지금은 거의 회사의 어떤 이 자금 어떤 부분을 좀 보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매출 3조 3,533억을 좀 기록했고, 영업이익이 3,069억을 좀 기록하는 아주 우량한 회사 좀 탈바꿈했기 때문에 인수의 어떤 성공 사례를 좀 꼽히기 때문에 오히려 KG 그룹이 캡터스 PU와의 어떤 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서 쌍용차를 좀 인수할 경우에 오히려 인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의 반응은 좀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후보군들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자금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 그룹들 간에도 시너지도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제 가장 유력한 원매자로 평가받고 있긴 하지만 KG그룹은 비료 회사인 경기화학의 모태인데 이 쌍용차랑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지금 KG 케미칼의 경우에는 지금 이 종속회사 단독 법인으로 봤을 때 이게 이 회사는 비료 회사 또는 석회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별 어떤 시너지가 좀 없을 건데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데, 맞아요. 자, 이게 사실상 이 상호가 주는 착시 효과가 좀 있어요. 사실상 이 KG 그룹의 최종 지주회사 격이 바로 KG 케미칼입니다. 네. 즉 KG 케미칼이 어떤 그룹사의 어떤 지주사인데 향후의 사업 부분을 좀 분리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이 영업의 어떤 지분만 좀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로 좀 전환이 된다면 KG 그룹의 어떤 모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업 보고서 잠깐 보더라도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군입니다. 먼저 화학 부분이 있어요. 복합 비료와 황산, 니켈 등에 관련된 비료 사업, 그리고 석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에너지 사업이 있습니다. 스팀 용역, 폐기물, 산화, 바이오 중유를 좀 취급하고 있고요. 전자 결제, 자 KG 이니시스가 있었죠. 미디어, 금융, 철강, 교육, 요식,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관련된 사업들은 이 각각의 어떤 개별적인 사업 요소가 좀 많은데, 네네. 자 여기서 쌍용차의 어떤 인수를 통해서 계열화 나간다면 오히려 자동차를 완성차를 생산하는 어떤 이 사업군을 좀 더 탈바꿈 될 텐데, 단순하게 KG 케미칼 어떤 사업 부분과는 사업적 시너지는 전혀 없죠. 네. 그런데 그룹의 어떤 계열 회사를 어떤 편입시키는 관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 KG 동부제철 KG 스틸과의 어떤 이 사업 시너지는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차량의 어떤 중요한 강판 생산 관점, 강판의 어떤 매입 관점에서는 KG 스틸과의 어떤 사업의 어떤 시너지는 충분히 좀 예상되지 않을까. 네. 관점에서는 오히려 저는 쌍용차와 KG 그룹 간의 어떤 결합이 만약에 가셔야 된다면 오히려 가장 베스트의 어떤 인수 자격을 좀 갖고 있고 자금력 부분에서 좀 충분하기 때문에 쌍용차의 어떤 경영적 상황 관점에서는 오히려 적임자가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뭐 계열 회사로 이제 편입이 되면은 KG 스틸과의 그런 시너지를 예상해 주셨고요. 또 그룹의 그런 외형 확장 관점에서도 유리하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 KG 그룹이 또 그동안 M&A와 그리고 경영 정상화에 화려한 이력으로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쌍용차 인수 후에 이제 정상화까지 좀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미래 수지 타산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상 지금 이 우려감을 갖는 게 맞아요. 지금 부실한 회사, 지금 회생 중인 법인을 인수를 하는데 오히려 주가가 연이어서 뭐 2연상, 3연상 하는 사례도 있고 뭐 발표만 나오면 상한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사실상 이 시장 관점에서 맞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부실한 회사를 인수하는데 어떻게 이게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게요. 오히려 인수 이후에 회사의 어떤 변모되어 있는 어떤 사업의 시너지를 예상해서 회사의 어떤 외형 확장 관점에서라면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부실한 회사를 인수한다. 자, 첫 번째 관점이에요. 그렇다고 좀 싸게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성장성을 담보한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차가 원매자 입장에서 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관점은 지금 적당한 상황에서 대부분 현물 출자를 통해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인수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먼저 좀 반영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지금 완성차 시장 이후에도 전기차로 가는 이 관점에서는 충분히 경영 정상화 이후에 전장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의 제3자 매각까지 오히려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을 좀 간다면 당장의 이 KG 과거의 동부제철 인수 사례를 좀 봤을 때 네. 처음에 어려운 회사를 좀 인수해서 점진적으로 경영 정상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이 가치가 좀 보장되는 회사로 탈바꿈이 좀 되었기 때문에 쌍용차의 어떤 관점에서도 사실상 우려스러운 것은 맞지만 기업의 어떤 수지 타산 어떤 관점 그리고 청산 가치가 1조를 좀 훨씬 웃돌기 때문에 네. 적당한 금액에서 인수 이후에는 큰 손실이 좀 없을 수도 있다는 어떤 관점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뭐 과거 인수 사례를 보더라도 큰 손실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이 쌍용차의 회생 계획 인가 종료 시점이 오는 10월 15일인데요. 이 새 주인을 좀 찾을 수 있을지, 만약에 이 새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쌍용차는 사실은 뭐 절제절명의 순간이에요. 이 골든타임을 사실상 놓친다면 10월 15일까지 만약에 원매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청산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회생 공백 기가 너무 길었다는 거죠. 사실상 에디슨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골든타임을 좀 놓쳤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이 회생을 위한 마지막 적기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원매자 입장에서 오히려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딜이 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채권단의 어떤 관점에서는 회생 채권의 어떤 현금 출자 비율이 너무 작다는 불만들이 좀 있었어요. 네. 지금 거의 뭐 큰 폭의 현금 보상들은 좀 적었고 대부분이 현물 출자의 어떤 회생안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에 대해서도 많은 어떤 반대 여론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다른다는 거죠. 오히려 10월 15일 이후에는 원매자를 찾지 못했을 때 지금 청산 이후에 배당으로 좀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흡족할 만한 어떤 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탄탄한 자금력과 어떤 성장 기반을 갖고 수 있는 어떤 그룹사의 어떤 시너지를 좀 충분히 낼 수 있는 원매자가 인수를 해간다면 오히려 현물 출자 이후에 기업의 가치가 좀 달라졌을 때 오히려 주식으로 좀 엑시트하는 것이 채권단의 어떤 입장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룸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KG그룹의 어떤 인수가 본격화되고 만약에 인수가 기정사실화된다면 채권단 입장에서도 좀 더 유리한 어떤 이 결정이 좀 아닌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뭐 회생을 위한 적기는 이번인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쌍용차 새 주인 찾기 2라운드가 시작되면서 새 인수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쌍용차 인수 소식이 하나하나에 관련주가 좀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응 전략까지 한번 같이 부탁드릴게요. 근데 지금 뭐 쌍용차의 인수와 관련돼서 지금 많은 이 관련주들이 좀 들썩들썩했는데 네네. 먼저 지금 쌍방울 그룹주죠. 쌍방울 뭐 광림 그다음에 뭐 미래산업 나노스 IOK 관련된 회사들이 사실상 이 종속회사를 통해서 인수를 결정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주가가 2연상을 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지분을 좀 처분을 했었고 광림의 경우에는 대규모 전환 청구 행사까지 좀 있었습니다. 소위 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지저분한 좀 거래로 좀 보여지는데 네. 자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 소액주주들 또는 이 투자자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감의 주식을 선뜻 매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모든 공시사항이 또는 이 보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어떤 관점이 뭐냐면 뭐뭐 한다더라, 뭐뭐 하더라에 매수하는 것은 그게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인위적인 어떤 지수의 어떤 흐름에 순응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좀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쌍방울 그룹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어떤 결정 이후에 지금 KG그룹의 어떤 반영 효과가 있고 난 이후에 주가가 뭐 연 한 3거래일째 좀 급락하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관련해서는 지금 쌍방울 그룹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KH 그룹에 좀 소속되고 있던
에디슨 모터스의 경우에도 좀 뭐 KH 금호 HT를 좀 컨소시엄으로 해서 다시 쌍용차 인수를 좀 타진하겠다. 네. 그 다음에 뭐 소방차를 좀 제조하는 회사 명이 좀 갑자기 좀 제가 생각이 좀 안 나는데요. 네네. 자, 해당 기업들이 모두 쌍용차 인수를 좀 선언하면서 단기간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을 좀 갖고 왔지만 지금 현재는 오히려 주가의 어떤 반대 흐름,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주가의 어떤 낙폭 과대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KG 그룹의 어떤 인수에도 너무 뇌동매매할 것이 아니라 좀 주의를 좀 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일단 뭐 이 주가 널뛰기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업 KG케미칼에 대해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은 2013년 설립돼서 202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2차 전지 공정 장비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2차 전지 장비 분야뿐 아니라 재생 배터리 장비 사업, 디스플레이 가공 장비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고객사로는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을 확보하고 있고요. 해외 고객사로는 일본의 무라타, 태국의 GPSC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조립 공정, 화성 공정, 팩 조립 공정, 장비 및 검사 장비를 제작 납품하는 등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풀라인 장비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130억 원, 영업 손실 49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8.3%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10% 증가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90.6% 감소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럽, 북미 등 글로벌 고객사 증가로 매출액은 늘었으나 원재료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장비 납품 비용의 증가, 고정비 증가 등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유형자산 양수 결정을 했는데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입니다. 유형자산의 양수 결정입니다. 유형자산, 자, 우리가 용어가 좀 어려운데 형태가 있는 자산을 인수했다. 형태가 있다는 건 우리가 눈으로 식별이 되는 자산이죠. 네. 뭐 토지, 건물, 뭐 기계장치, 뭐 자동차, 기업용, 뭐 업무용 자동차. 자, 눈에 보이는 모든 유형, 형태가 있는 모든 자산을 유형자산을 하고요. 반대로 무형자산은 뭐 지적재산권, 뭐 영업권, 특허권 같이 눈에 보이지 않은 이 가치를 지닌 재화를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유형자산 양수 결정을 했는데 자산 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토지, 건물을 인수하는 건데 경기도 화성시 8탄면 소재에 있는 토지, 건물을 양수하겠다는 겁니다. 양수 금액은요. 자산 총액의 26.1%에 해당되는 495억 원을 인수하는 겁니다. 양수 목적입니다. 2차 전지의 생산 시설을 증설을 위해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겠다. 양수의 영향입니다. 2차 전지 공장의 증설로 인해서 안정적인 장비 제작의 기반을 확보했고 고객사의 조립과 화성 공정의 수주 대응으로 회사의 수주 및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일단 계약은 4월 5일이고요. 등기 예정일은 6월 2일인데 지금 계약 금액은 4월 5일 날 나가고요. 6월 2일 날 최종 양수가 좀 될 전망입니다. 외부 평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 자산 양수가 있었기 때문에 회계법인의 어떤 가치 평가 좀 있었고요. 이사회 결의일은 바로 어제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는데 일단 회사는 6월 2일을 잔금일자로 해서 지금 495억 원의 제2공장 증설을 위한 공장 부지를 매입했다라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기술이 경기도 화성시의 2차 전지 공장 증설에 나섭니다. 대규모 시설 투자에 나선 모습인데 대표님, 그럼 이 주력 사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하나기술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차 전지 검사 장비를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죠.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이 공시 TV에서도 좀 많이 언급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하나기술이 작년 제가 11월에 사실상 관련 사업의 모멘텀의 어떤 추가 상승 여러 3분기 실적과 내년 1분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전망은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가 거의 한 40% 이상 좀 급등을 했었어요. 오. 자, 이후에 좀 조정 요건이 있었지만 하나기술은 중장기관점에서는 아직도 실적의 성장 여건의 상승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먼저 사업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2차 전지의 제조 장비를 판매합니다. 전체 매출 포지션의 99.5%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이 회사에서는 지금 레이저 극판 공정의 장비와 레이저 노칭 장비 그리고 레이저 커팅 장비 등의 일부 장비를 제작한 좀 이력이 있었어요. 지금 매출상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이 품목적인 부분이 크게 좀 여기서 기술은 좀 되어 있지는 않은데 네네. 지금 2차 전지 장비 안에서도 이 회사가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조립 원통형 전지 조립 설비에 들어가는 공정에 관련된 검사 장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제도 좀 저희가 좀 언급을 좀 드렸지만 2차 전지 배터리 회사가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있고 공장 증설이나 설비에 어떤 다각화 있다면 공정에 들어가는 어떤 설비 또는 검사 장비들이 좀 먼저 선행해서 들어가요. 네. 그래서 공장의 셋업이 모두 끝나게 되면 이후에 양산으로 들어갔을 때 관련된 게 부품, 그 다음에 소재죠. 자, 그래서 이제 판매가 좀 원활해지는 건데 네. 1차적인 어떤 투자 판단에서는 배터리 3사가 사실상 이 공장의 어떤 증설이라는 거, 설비 어떤 확장 또는 이 해외 투자가 좀 더 가속화될 경우에 가장 수혜를 1차적으로 좀 많이 받는 업체가 바로 2차 전지 어떤 검사 장비를 좀 납품하는 회사의 수혜입니다. 자, 이런 관점들 때문에 사실상 2021년도에 미국과 유럽의 2차 전지 어떤 설비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수주의 어떤 잔고도 크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제품 매출 포지션만 좀 보더라도 2019년도와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3기년도의 어떤 매출 성장만 좀 따로 놓고 보더라도 2019년도 592억 대비 지금 2021년도엔 1129억을 좀 기록한 실적의 어떤 성장이 너무 빠르게 좀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상된 실적은 2022년도에도 오히려 확장성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장 성장 기대감은 좀 본업과 신사업이 모두 밝은 편인 것 같은데 이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실적 부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실적이 좀 적자가 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데 그렇다면 올해 이제 호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상황을 좀 보면 2월 28일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공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는 2021년도 전년 동기 대비 28.3% 매출액은 좀 증가를 했는데 영업 손실의 부분은 10%의 영업 손실 부분이 좀 더 소폭 좀 증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단기 순손실의 규모는 90.6%, 좀 손실이 좀 크게 좀 감소하면서 실적 개선 효과는 좀 있지만 그래도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는 흐름인데 자, 그러면 사업의 어떤 본연의 본질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왜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수익성의 관점에서 어떤 수익이 좀 안 나는 것인가?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장비의 경우에는 설비 투자의 어떤 선행 이후에 이제 선입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선투입이 되고 이후에 검사 장비의 어떤 테스트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납품 검수 과정까지 모두 거치고 난 이후에 잔금이 들어오는 어떤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원청사에서 만약에 이 설비의 어떤 검수 과정들이 좀 더 지연이 된다면 네. 매출에 이연 효과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용은 먼저 들어가요. 납품은 했기 때문에 이 검사 장비를 제작하는 비용들은 선투입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매출의 어떤 인식은 좀 이월되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4, 4분기에 제가 좀 판단해 보기로는 아마 1분기에 이 매출의 어떤 이연 효과가 좀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5월 15일 1분기 실적 보고서가 좀 많이 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분기에 영업손익의 어떤 개선 효과, 영업이익으로 어떤 전환 효과가 있다면 이를 통해서 어떤 단기적 모멘텀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 장비주의 특성상 이제 비용이 선투입된 요소라서 지금 적자가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1분기 실적 보고서를 한번 보고 이제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이 새로운 먹거리인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도 이제 진입을 하면서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사업 보고서 자체에서는 지금 뭐 신규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기재는 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도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장비를 제조 납품하는 이 회사가 최근에 이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
폐배터리 이제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됐었고 최근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는데 자, 이런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 전고체 배터리 부분인데 자, 이 회사가 최근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과 같이 이 기술력 10억을 같이 이제 기술 지원금을 좀 받아서 네. 전고체 배터리 지금 이 개발 사업에 좀 참여를 좀 하면서 이 참여 기간이 아마 한 2년 정도 이 개발 사업에 좀 이 진행이 좀 되면서 만약에 가셔야 되는 어떤 결론과 소재에 관련된 어떤 도출이 좀 진행이 된다면 관련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고 두 번째 폐배터리 관련주로 좀 주목되는 이 상황은 2022년도에 사실상 이 권역별로 네 군데 폐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 반납 창고 반납 어떤 이 권역을 좀 나눈다. 네. 정부 정책으로 좀 발표가 좀 됐는데 자, 여기서 사실상 이 GS그룹이 좀 진행하고 있는 에네르바의 납품 이력을 바로 이 하나기술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납품 이력이 좀 부각이 되면 만약에 관련된 사업이 좀 더 가시화가 된다면 오히려 장비 어떤 확장 매출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는 어떤 흐름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짚어주셨는데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투자 전략도 한번 제시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기술의 경우에는 사실상 2021년도, 2020년도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상 주가의 어떤 널뛰기 그림이 좀 많아요. 오히려 좀 차트의 어떤 추세적으로 좀 보면 네. 굉장히 상승과 하락 추세를 좀 지속 반복하는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이 2021년 11월 기점으로는 주가가 좀 오히려 낙폭을 좀 크게 좀 가져가는 구간이 좀 있었죠. 작년 11월 19일 날 제가 이 추천가를 좀 제시해 드렸던 부분이 47,000원에서 51,000원 구간을 좀 제가 매수 추천가를 좀 제시해 드렸거든요. 네. 자, 이후에 주가는 많이 올랐네요. 실적적인 어떤 요인으로 해서 거의 뭐 40% 정도 상승하는 어떤 모멘텀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에 어떤 상승 흐름에서는 박스권 안에서 충분히 어떤 57,800원을 좀 지지해주면서 주가 상단이 좀 있지만 네네. 2022년도에 1분기에 영업계산 효과가 좀 더 있다면 2022년도 사상 최대 실적 부분 가져갈 수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하다. 여력은 좀 충분하다 좀 보고요. 네. 보유자관점 먼저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64,500원. 64,5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보유 의견 좀 제시해 드리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 6만 원, 6만 원에서 64,000원 구간. 6만 원에서 64,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만약에 6만 원이 이탈된다면 57,000원. 57,000원에서 6만 원 구간은 적극적인 매수 구간 포트 비중 10%의 추가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64,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만 원에서 64,000원 매수하기 좋은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6만 원이 이제 이탈된다면 57,000원에서 6만 원까지 적극적인 매수 구간까지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기업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기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BDI입니다. BDI는 1992년 설립돼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화력발전소의 보조기기 설계 및 제작, 시공, 시운전인데요. 주요 매출처는 화력발전소의 건설 및 유지 보수, 개보수 사업을 하는 한국전력 자회사와 민간 설계, 조달, 건설 사업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BDI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바이오 사업을 신규 추진 중에 있고요. 2020년 6월 임시주총에서 사업 목적을 추가한 후에 미국 신약 개발 전문회사 앨리슨에 대한 지분 투자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개별 기준 매출액은 680억 원, 영업 손실 320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35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54%, 당기 순손실은 62% 감소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BDI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BDI 저희가 3월 3일 아마 좀 방송을 좀 해드렸고 1월에도 저희가 좀 방송을 좀 다뤄드리면서 사실상 좀 이만큼 사실상 저희가 좀 경고를 좀 너무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시청을 좀 잘 하셨다면 충분히 좀 대응이 좀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먼저 3월 2일이었습니다. 회사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또는 지정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한 어떤 해당 공시가 좀 있었는데
저희가 좀 지적하는 부분이 법차선 3년간 50% 초과 요건이 좀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부분 자본 잠식이 좀 있었는데, 자, 이 우려감 그리고 반기 검토 보고서에서 이미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으로 인해서 이미 예고가 좀 됐었고, 저희가 3월 3일 한 차례 더 리스크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감사 의견에 대한 의문이 충분할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충분히 좀 주권 거래 정지 상태는 좀 아니었기 때문에 3월 22일에 전액 자본 잠식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어떤 보도가 좀 있었고요. 회사는 자본 전액 잠식설에 대해서 사유 해소를 좀 하지 못한 이후에 주권 거래 정지가 좀 됐다가 최종일에서 바로 어제였습니다. 감사 보고서 좀 제출을 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입니다. 감사 보고서의 제출. 연결 재무제표 기준 감사 의견은요. 의견 거절입니다.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의 사유에는 미해당됐는데 지금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의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기재가 좀 됐습니다. 감사 의견 거절에 따라서 이 내용 좀 기재가 되지 않는데 자본 잠식과 최근 3, 4년도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률 그리고 4, 3년도 영업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왜 감사 의견의 거절이 좀 됐는지 네. 의견 거절 사유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회사가 제시한 매출 그리고 매출 채권의 잔액에 대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이로 인해서 매출 채권 그리고 포괄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구성 요소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 뭐냐면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회사가 납품하고 나서 받아야 될 채권이죠. 그러니까 계약과 우리가 이 영업활동 관련해서 우리가 납품을 했습니다. 그럼 세금 계산서를 당연히 끊죠. 그렇죠. 자, 세금 계산을 끊었는데 자, 이 세금 계산을 끊는 이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이 충분한 건지 이게 적합한 건지에 대해서 어떤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잠깐 재무제표 하단에 좀 내용을 보면요. 회사 측이 좀 제기한 매출 채권은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면요. 지금 매출 채권이 576억이에요. 576억 원의 매출 채권을 지금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뉘앙스 좀 보여주죠. 576억 원의 어떤 매출 채권에 대한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좀 이 감사인은 좀 판단을 했는데 자, 이 첫 번째 요소는 좀 매출 채권 그리고 이 잔액에 대해서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었다. 자,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입니다. 회사는 주석 37회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보고기간의 순손실 395억을 기록했는데 부의 영업 현금 흐름 334억 원이 발생됐고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345억만큼은 더 많다. 이게 뭐냐면 지금 회사의 어떤 유동자산보다 부채가 345억 원이 더 많은 거예요. 갚아야 될 지금 당장 주고받고 다 해도 340억 원에 좀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가 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로 인해서 존속 회사가 살아남기에 어떤 의문이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죠. 존속 능력의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자, 이 사유가 바로 의견 거절의 사유가 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사실 이제 지난 3월 3일에 BDI를 다뤘었는데 대표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역시나 이제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을 공시했습니다. 여기에 자본 전액 잠식설까지도 나온 상황인데요. 대표님, 이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가요? 네, 일단 지금 이 회사 주력 사업 외에 사실상 이 바이오 사업에 어떤 집중적으로 좀 하겠다라고 너무 언론을 통해서 좀 발표를 많이 했었어요. 네. 미국의 앨리스나 어떤 보유 지분을 좀 충분히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사실상 이 해외 법이나 어떤 막대한 좀 투자를 좀 단행했었고 이에 따른 어떤 가시화된 어떤 성과는 좀 미비했는데 BDI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많은 부분들이 있었죠. 뭐 앨리스를 통해서 기존의 4종의 어떤 항암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네. 주력 사업은 좀 엉망인데 지금 바이오 사업이 잘 될 리가 만무하죠. 그렇죠. 오히려 지금 이 요건이 사실상 좀 많은 의문을 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막대한 투자를 좀 단행했지만 이게 진성의 투자였는지의 어떤 관점 그리고 매출 채권의 어떤 잔액 부분은 거래 유형은 있었지만 이 거래가
진실된 것인가라는 어떤 의문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20년도부터 BDI의 어떤 사업의 어떤 우려성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경고를 좀 해왔었죠. 종목이 미운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의 어떤 주력 사업과의 어떤 반대되는 어떤 사업의 행보에 많은 의문이 사실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감사 보고서 제출해도 사실상 의견상의 어떤 이슈는 좀 있을 것이다 좀 예상을 했었는데 당시 어떤 감사 의견은 좀 충분히 좀 잘 넘겼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2021년도에 어떤 감사 요건에서는 충분한 어떤 불확실성을 좀 극복하지 못했던 어떤 원인이 아니었나 예상해 봅니다. 네, 현재 상황으로는 좀 많은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 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해야 되는 과제가 급선무인데요. 대표님, 이 재무 상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의 좀 요소를 좀 보면 지금 심각한 어떤 부분들은 지금 이 유동부채가 사실 유동자산보다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좀 세부적으로 좀 보면요. 네네. 지금 현금성 자산은 5억 9천만 원에 불과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또 유동자산은 761억이 있다고 했는데 자 유동자산의 관점에서는 576억의 매출 채권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 채권이 받을 수 없는 돈이라면 거의 200억 원도 좀 채 남지 않는 상황이죠. 190억 원의 유동자산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동부채 장기 매출 채권도 지금 20억이 넘죠.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좀 의미합니다. 지금 종속기업의 투자 금액이 139억인데 지금 바이오 사업을 한다고 139억을 좀 투입을 했지만 이것도 회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어떤 미지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부채의 어떤 금액은 1,107억 원입니다. 지금 매입 채무, 지금 갚아야 되는 어떤 매입대 물품, 그다음에 단기 차입금 229억 원에 좀 육박하고요. 유동성 사채가 144억 원. 지금 단순하게만 좀 보더라도 유동성 금융부채 146억. 지금 1,100억 원의 어떤 상환 이슈가 발생됩니다. 정확하게는 한 700억 원 정도의 어떤 상환 의미가 좀 발생한다면 네. 지금 관련된 어떤 이 매출 채권이 회수되지 못한다는 전제적인 어떤 관점에서 아마 상환은 매우 어려운 어떤 상태가 좀 아닌가. 재무제표 상황이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인이 우려하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좀 갚을 것인가. 전액 자본 잠식이 되었기 때문에 자본 감소는 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어떤 재무 정상을 위해서 유상증자도 좀 필수적으로 좀 보여지는데 증자를 하더라도 빚을 갚는 데 모두 사용이 되다 보면 반대로 사업 자금이 없다는 거죠. 쓸데가 없죠. 네. 자, 비슷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자, 진화인제약의 사례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채 원리금마저 줄 수 없는 상황에 회사의 어떤 상태까지 놓여진 상태에서 네. 최대 관건은 재무구조 개선 플러스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빚을 갖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거죠. 자, 이게 관건인 겁니다, 사실상. 이 부분을 만약에 해소한다면 감사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재감사 수감을 통해서 의견 적정을 좀 받을 수 있겠는데 지금은 사실상 지금 이 막대한 유동부채가 과연 어디로 좀 이동했을까가 좀 전 관건이라고 봐요. 최종적으로 보면 지금 관계사 투자를 좀 가장한 부분, 그다음에 막대한 매출 채권을 좀 의미하고 있지만 이게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소위 부해부채죠. 예상되지 못한 이 제3의 어떤 채무가 좀 상존했을 것이다. 즉 현금 유출을 수반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크게 확대해서 가면 횡령설까지 좀 저는 배제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인데 물론 이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우려되는 상황은 회사가 이 작년에 어떤 자금 조달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빚을 갚지 못한 어떤 상황에 좀 처한 이 국면이 좀 매우 궁금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지금 저는 이 개선 기간을 좀 받더라도 충분히 이 요건을 어떤 탈피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의 어떤 투입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예상해 봅니다. 네, 유동 자산보다 일단 유동 부채가 많은 상황이니까 어떻게 갚을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이 사업 자금 부족도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직 엑시트하지 못한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대표님 끝으로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매우 답답하고 화가 좀 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믿었던 회사의 어떤 의사 결정인데 그런데 지금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간 1년간은 개선 기간을 좀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한 4월 중순까지는 개선 기간을 좀 부여받을 것이고요. 이 기간 동안에 회사는 충분한 자금력, 그다음에 부채 해소를 위한 노력을 통해야만 거래가 좀 재개될 수 있다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